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쁠 확률이 높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16년째 사람 얼굴만 들여다보고 살아왔잖아요. 하루 종일 환자분들 얼굴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곧잘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좀 생겼거든요. 직업병인지 아니면 타고난 재능인지 가끔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누구 얼굴을 봐도 진짜 딱 하나씩은 특별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올라간 입꼬리가 진짜 예쁘고, 어떤 분은 좀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이마가 그분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심지어 이거를 약간 컴플렉스라고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얼굴 보면은 얘는 이마가 너무 튀어나왔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거잖아요. 왜 우리는 커가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릴까? 왜 남들 눈에는 약간 예쁜 내가 왜 내 눈에는 안 예쁠까? 오늘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울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냉정해질 수가 없는데, 남들은 다 예쁘다 괜찮다 하는데 나는 왜 거울만 보면은 나의 흠만 보일까? 이거를 딱 보여주는 진짜 유명한 어떤 실험이 있어요. 도브 리얼 뷰티 스케치라는 건데, FBI의 어떤 몽타주의 전문가가 한 여성을 대상으로 2장의 추상화를 그려요. 하나는 본인이 이거를 스스로 묘사한 얼굴,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 여성을 묘사한 얼굴이에요.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이 묘사한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자기 얼굴을 설명할 때 보통 나의 단점, 흠을 먼저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 눈은 너무 처졌고요, 제 코는 너무 크고요, 이런 단점만 정말 줄줄줄줄이 떠올려요. 남들이 봤을 때는 눈이 좀 부드러워 보여요, 미소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장점을 좀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비판적으로 타이트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남들이 보는 내가 더 예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정말 자주 느끼는데, 선생님 여기 이마가 좀 너무 넓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화롭거든요. 물론 이마 자체만 보면 좀 넓어 보일 수 있지만 얼굴 전체 봤을 때는 굉장히 조화롭고 괜찮다. 제가 오히려 환자분은 그 넓은 이마 덕분에 얼굴이 탁 트여 보이고 작아 보여요. 그러면 반응이 그래도 여기 조금만 한 0.5mm만 좀 줄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러시는데 0.5mm? 그 정도면은 진짜 돋보기나 어떤 현미경을 꺼내야지 보일 정도예요. 근데 진짜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나랑 남들이 보는 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세밀하게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해왔기 때문에 남들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요. 약간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는 거죠. 앞으로 거울 볼 때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세요. 친구한테 슬쩍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외모에 자신감을 갖기가 제가 봐도 진짜 참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미디어 여러 가지 미인들, 특히 이제 아이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 진짜 뭐 TV도 없던 시절에는, 저도 TV는 없던 시절에 살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TV가 없던 시절에는 동네에서 진짜 제일 예쁜 사람이 그냥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랑 진짜 뭐 멀리 떨어진 뭐 세상 반대편에 있는 전 세계 미인들까지 실시간으로 그냥 뭐 인스타그램 좀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분들은 보면은 헤어, 메이크업, 패션 진짜 풀 세팅이에요. 풀 세팅. 조명도 빵빵하게 받고 포토샵으로 약간의 보정, 마무리까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일 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에 대한 그런 자신감, 프라이드가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사실 요즘은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연예인분들도 가지고 오지만 비연예인들을 더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뭐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분들 사진 같은 거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진들 보면은 그 사진이 진짜 얼마나 보정이 됐는지 진짜 저도 그 정도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은 본인의 직업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본인의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한 장을 올리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 것이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남들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거고, 그 사진을 찍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결국에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올리는 거잖아요. 대충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착각 찍어서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 그 사진도 아마 실제 완전 쌩얼이나 실제 모습은 약간은 아닐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조명 빼고 필터 빼고 보정 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가짐. 못생겨 보인다? 그거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각진 턱이 저한테 고민이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완전 각진 턱도 아니고 살짝 각이 있는데 그런 각진 턱이 오히려 저는 되게 분위기 있고 당당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턱선이 또렷해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 귀족턱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그분한테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얘기는 저한테도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귀가 좀 약간 앞으로 좀 튀어나와 보여서 어릴 때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당나귀 소리도 많이 들었고 혼자 괜히 속상해서 막 혼자서 귀 이렇게 접고 다니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손으로 이게 접으면 좀 작아질까 하고. 근데 요즘은 이게 또 오히려 약간 요정귀라고 해서 인기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같은 턱선 같은 귀라도 보는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도 누군가는 이걸 정말 부러워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내가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은 성형이라는 이런 의학적으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십몇 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수술하지 않고 돌려보낸 분들도 많아요. 뭐 이번 주에도 많습니다. 어디 가서 하셨을 수도 있겠죠. 다른 데 가서. 진짜 필요한 경우랑 감정적인 충동 약간 이런 거는 진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그랬어요. 선생님, 제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코가 너무 못생겼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해서 그냥 확 고쳐버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가 딱 느꼈거든요. 이거는 컴플렉스가 아니라 헤어짐의 원인이 내 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의 폭발이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환자분을 떠난 거는 코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수술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분이 몇 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래도 해달라 했는데 결국에는 수술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나의 어떤 감정적인 충동으로 성형을 결정하면은 성형을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진짜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일상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성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이 질문을 좀 먼저 던져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지 남들의 얘기를 들은 순간적인 나의 감정인지 남들과 비교해서 뭐 남이 뭐라 해서 그렇게 생긴 컴플렉스라면은 그거는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연습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고 성형만으로 이 얼굴을 커버하는 게 100% 다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뷰티 유튜버냐 비난 아닌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성형과 그런 것들을 같이 조화를 더 했을 때 더 시너지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성형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 헤어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함으로써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성형보다 먼저 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거울 속의 긍정 멘트. 아침에 이런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부었지? 피곤해 보이네? 이런 얘기 무심코 우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내가 피곤해 보여? 내가 못생겼어? 이런 생각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요. 거울 볼 때마다 한 가지라도 좀 좋은 말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화장 잘 됐네? 오늘 화장 잘 먹었는데? 오늘 피부톤 괜찮네? 눈이 좀 오늘 예쁘네? 처음에는 이게 손발이 좀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효과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거든요. 저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결국에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먼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어떤 매력 포인트 떠오르시는 거 있을까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미서를 늘 강조하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쁘다. 한 가지라도 예쁜 걸 가지고 태어난다. 각자 타고난 어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느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한 아름다움이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남들이 아니고 내가 먼저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형은 김진우.